안녕하십니까. 10초 통증 박사 카나다 한의사 김정섭입니다. 음양오행의 조화와 균형은 자기완결 시스템인 자연과 인간의 변화를 주관하는 절대 원칙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연은 문제가 발생해도 문제의 해결책도 자체 내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질병의 발생도 질병을 고치는 방법도 인체 내에 존재해야 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하는 것이 자기완결 시스템이라는 얘기입니다. 음양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 인간의 질병과 운명을 치유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음양오행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서 인간은 인체 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러한 얘기는 인간의 질병과 운명도 음양오행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음과 양이 서로 변화를 이용해서 목화토 금수의 오행을 낳는데 음양오행의 조화가 곧 질병의 치유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손은 음의 기운이 강하고 발은 양의 기운이 강해서 손가락, 발가락에 반지를 끼움으로써 인체의 음양오행의 조화 균형을 바로 잡을 수 있으므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인체에는 12경락에 목화토 금수라는 오수혈이 있는데 그 오수혈은 만병의 원인인 한열, 조수, 풍화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오수혈의 자석과 침을 이용해서 음양오행의 조화와 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데, 이러한 치료 방법은 1단계 손가락을 이용한 치료 방법보다는 10배 이상 강력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데, 우선 손가락을 아무 반지나 끼우는 얘기가 아니라 육기이론을 이용해서 반지를 끼우는데, 육기이론이라 하면 한의학적으로 모든 10,000가지 질병을 6가지로 분류해서 삼양삼음으로 분류해서 고름, 소음, 태음을 각각 12장부에 배당시켜서 간 12장부가 곧 어떤 손가락, 발가락에 반지를 끼워야 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간, 심포, 소양담총, 고름과 소양의 질병은 첫째, 둘째, 소음과 태양의 질병은 둘째, 다섯째, 태음과 양명의 질병은 셋째, 넷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움으로써 12장부의 균형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 반지를 끼우면 질병이 치료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부종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부종은 혈액순환이 나쁨으로 인해서 피 속에 물기가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붓는 현상을 말하는데, 밤에 잘 적에는 혈행이 나빠서 몸 밖으로 빠져나온 물기가 부종을 일으키고, 일어나서 활동을 하게 되면은 혈행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부종이 가라앉는데, 즉 활동했을 때 부종이 가라앉고 절적에 몸이 약간 붓고 하는 것은 약간의 균형 이상이기 때문에 큰 질병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런 부종, 그거보다 조금 심한 부종은 둘째, 다섯째 손발가락에 반지만 끼우면 부종이 즉시
조절이 됩니다. 반지는 비싼 반지는 필요 없고 이 알루미늄 포일인데 이걸 니은자로 접어서 한 바퀴 삥 돌린 다음에 삐죽 나온 걸 돌려서 반지를 끼우기만 하면 되는데 이 반지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잡아당기거나 줄여서 가지고서 반지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잘 때 끼우고 아침에 일어날 때 빼면은 부종이 있는 사람은 전혀 부종의 부작용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오수열에 자석을 부착한다고 그랬는데 아무거나 막 부착해서는 안 되고 주역의 이론을 이용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주역의 복잡한 이론 설명은 생략하고 양음양은 심장이 열을 받아서 생성된 고혈압과 같은 질병은 방광의 수혈만 눌러도 혈압이 그 자리에서 떨어지고 방광에 한해 사기를 받아서 생긴 요통과 같은 질병은 심장의 화혈만 누르면 요통이 금방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진정이 됩니다. 이것은 철학과 의학이 만나는 점으로서 질병이 발생해도 질병의 고치는 방법은 몸속에 존재해야 된다. 즉 자기완결 시스템이다. 아주 부합되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이론이에요. 이것은 어떠한 질병도 고칠 수 있는 논리적으로 완벽한 방법으로서 불치병이나 죽을 병, 도저히 손댈 수 없는 병을 빼놓고서 이것으로 고쳐지지 않는 질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음양오행의 조화 균형이 어떻게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었고 그 다음에 운명도 태어난 날짜, 시간 이러한 것들이 오행으로 바꿔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음양오행의 조화와 균형을 바로잡음으로써 인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러한 이 연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사주는 토론토의 한 젊은 교수님의 사주로서 태어난 연월일수를 목화토 금수로 바꾸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 상황은 분석을 해보면은 이 사람은 수예요. 여기서 금이 수를 도와줌으로 수가 약간 강해졌어요. 여기서 우주의 법칙은 균형과 조화이기 때문에 많으면 덜어내고 부족하면은 보태주는 즉 평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절대 원칙이기 때문에 금이 도와줘 갖고 약간 강해졌다면 그 다음에 수를 못 살게 구는 걸 찾아보니까 화와 수는 상극이에요. 여기 화가 있고 목이 있어서 약간 강해진 수를 못 살게 구니까 수가 부족한 상태인데 명리학의 어떤 법칙에 요 세 개가 토, 목, 화가 합치면은 보통 화보다도 5배, 10배의 더 강력한 화가 생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사주는 수와 화의 비율이 약 2대 5의 정도로 기울었어요. 그러면 이 사주의 방향은 결정이 된 것이죠. 부족한 수를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마디 하고 지나가야 되는 것이 사람들은 혹자들은 특히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사주 명리학이 무슨 미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에서 보면 산상수훈에 오병이어에 대한 얘기가 있죠. 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의 청중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더라. 사실인가 아닌가를 따지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산상수훈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첫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시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다는 얘기가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얘기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사랑으로서 이 전체 인류를 구하고자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떡 5개 고기 2마리의 기적과 이적을 기적과 그것을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건 아니에요. 즉 중요한 핵심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얘기지 고기 2마리 떡 5개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고기 2마리 떡 5개를 강조한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찬가지로 명리학도 고진과숙살이 있으니 예를 들어서 당신은 과부가 될 팔자니까 구슬해야 된다. 우리가 명리학을 하다 보면 백호살이요, 공망살이요, 고진과숙살이요, 년살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즉 학문이라고 하는 얘기는 논리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명리학은 오행관계의 명확한 논리로서 인생을 분석하려고 한 것이지 부분적인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사실 하나를 붙잡고서 명리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고진살, 과숙살, 연살, 지살, 재수살 이러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해석하는 그러한 분들이 바로 이단이고 미신인 겁니다. 즉 학문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논리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 학문인데 명리학은 운명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지 운명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치료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고친다는 의미죠. 이 사주를 분석해 보니까 수와 화가 언밸런스 됐어요. 그럼 운명 치료의 목적은 부족한 수를 살려내서 인생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여기서 사주는 사주 자체의 부족함을 메우기 위한 하나의 안전장치가 있는데 그 장치가 10년마다 운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0년마다 바뀌는 운을 갖다가 다시 분석해 봤더니 태어나서부터 38, 7살까지는 금운이 태어나서 금생수, 수를 도와주니까는 아직 화에 비해서는 약하지만은 금생수로서 수를 도와주니까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가지고서 결혼도 잘하고 생활도 불편 없이 쭉 다려오다가 38살서부터 67세까지는 강력한 수운이 와가지고서 화와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즉, 이 37세에서부터 67세까지 30년 동안은 아주 인생의 황금기가 오게 돼가지고서 양반이 지금 현재 대학교 교수도 하시고 부인도 잘 얻고 아무 걱정 없이 아주 인생의 정점에 서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은 체질적으로 항상 수가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항상 수를 보충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여기서 가장 핵심입니다. 수를 보충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건강도, 재산도,
명예도 다 지킬 수 있는데 가장 손쉽게 부족한 수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자기완결 시스템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몸속에 있어요. 즉 손가락, 발가락을 사용해서 제일 간단하게 쉽게 수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5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게 되면 항상 수를 보충하게 돼 있고, 수를 못 살게 구는 화라는 것은 2번째 손가락인데 2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면 5번째 손가락과 2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면 몸이 알아서 남고 모자란 것을 조절하기 때문에 화를 견제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사람이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손가락과 발가락에, 2번째, 5번째 손발가락에 반지를 끼움으로써 음양 오행의 조화 균형을 맞춤으로써 행복한 인생을 마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얘기해서 보통 사람들은 사주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또 정확한 사수 분석을 하지 못하면 자기가 어떤 것이 과부족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기의 부족한 오행의 과부족을 알아서 반지를 끼우거나 그 밖에 조치를 취한다면 아무리 부족한 사주라도 별 탈 없이 인생을 마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단계 치료로서는 거의 고쳐지지 않는 질병이 없으며 불치병, 난치병 빼놓고 이것으로 만약에 안 된다면 수술을 한다든지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오랜 세월 동안 난치병이나 중증을 고생한 분은 적극적으로 2단계 치료법을 권하고 이거는 논리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한열조수 풍화를 제거함으로써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강력한 치료 효과가 있고, 사주를 분석함으로써 자기의 부족한 걸 깨달아서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다면 금상첨화로 아주 훌륭한 인생을 마칠 수 있습니다. 2단계 치료와 인생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painstopdr@gmail.com으로 연락 주시면 밝은 내일을 약속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수를 보충하는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이 자기 몸속에 손가락, 발가락을 반지를 끼우는 방법이라고 그랬는데 그거 플러스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심장과 신의 경락의 화수혈액, 자석이나 침을 사용하게 되면 금상첨화로서 강력한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보화사가 있는데 그거 어떡합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보화사를 정확히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보화사를 잘못하게 되면 거꾸로 하기 때문에 더 해가 됩니다. 따라서 보사를 구분할 필요 없이 자석이면 S극이면 S극, N극이면 N극 똑같은 극을 전부 다 같이 붙여놔요. 또 자석대에 은단화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반지도 보사를 정확하게 하면 좋겠지만은 잘못하게 되면 해가 되기 때문에 똑같은 색깔의 반지, 은반지나 알미늄 반지나 금반지를 사용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착각을 할까봐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강의 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